조정식 사무총장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발언하러 나오는데 세게 해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따져봅시다 한번.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의 소환조사에서 일관된 패턴을 유지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진술서 범위 내에서 검사의 통상적으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하루 종일 수사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미 기소된 것도 있고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가 됐고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 지난 9일 소환조사를 했고 또 오늘 추가 조사를 합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진술서로 검사의 신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자 대북 송금건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소환을 했고 진술서를 국민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11시간 정도의 수사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패턴은 빤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11시간의 조사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승부를 봐야 됩니다. 갖추어진 증거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와 답변을 들어야 되고 그걸로 결론을 내고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표님께 들은 얘기와 또 함께 참여했던 우리 검찰독재위원회 부위원장의 여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소위 말해서 킬러 컨텐츠,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오늘 또 나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진술의 상호 모순관계 혹은 답변의 태도 등등을 종합해서 범죄 혐의를 최종 입증하겠다, 구중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거가 없다. 이 얘기는 지난 2년 동안 그렇게도 못살게 굴었던 사람을 잡듯이 했던 검찰 수사 아니죠.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사단의 검찰 수사. 그 수사가 정적,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그리고 0.73%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정적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다. 정적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다. 이것이 오늘날 윤석열 사단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본질입니다.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역대 이런 수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북 송금건 관련해서 김성태의 공소장과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돈을 대납을 요구하고 대납을 줬다고 하는 시점과 장소에 관한 열거가 다릅니다.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무효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그 중대한 사건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불 운운하는 그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에 입증하고 소명했다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다시 청구될 영장이 저는 기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이 말하는 팩트, 사실이 오로지 그것이 진실이라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누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있는 것이고, 법원도 1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조차도 오판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열어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우리 주요 당직자들과 대표님을 모시고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 들쑥날쑥합니다. 직접 조사와 간 AR 조사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단결하고 대표가 참혹한 검찰 독재에 시달릴 때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으면 우리 당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제 소박한 의견을 용기 있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표께서 단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님, 나라와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또 우리 법사위원님들과 난상 토론도 했고 이런저런 부탁의 말씀도 들었고 저도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9일날 그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못했고 그래서 단식하는 이재명을 단식과 아랑곳도 없이 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단식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아껴주는 어느 지역의 동지께서 어제 대표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의원님 단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식 못합니다. 저는 대신 싸우려 합니다. 지금까지 370여 회가 넘는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집단에게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4.19 민주혁명을 했고 5.18 광주 민중항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절대로 저 무효인 사법처분에 우리가 순명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숙제는 대표께서 8월 달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라.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라. 저들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8월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면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분열,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합쳐서 검찰 이 무도한 독재에 맞서 싸우렵니다.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죠, 대표 계실 때 2016년 11월부터 시작했던 서울중앙지검 앞 우병우 구속을 외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황운하 의원 뭘 했죠? 수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치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저들은 2년간 이 집요하고도 노골적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수사 50년을 구형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 회복하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수사를 1년 반 이상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저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역사적 법적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밤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와서 다시 한번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구호를 3번 하겠습니다. 끝 산창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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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정치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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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는 조작 수사 정치 검찰 규탄한다! 규탄한다!